지금부터는 수사 모드.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 등에서 괴롭힘을 당해온 중학생이 투신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사이버 불링의 피해자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양이 사이버 따돌림, 이른바 사이버 불링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게 수사당국의 판단입니다. 그 2020년에는 왜 코로나19 이제 팬데믹 딱 터져서 등교 일수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신체 폭력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소위 얘기하는 온라인상에서의 그 사이버 폭력 이게 두 배로 늘어난 거죠. 학교 폭력의 새로운 유형인 거죠. 학교 폭력 새로운 유형. 어떤 게 있을까요? 학생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 불링. 이런 용어들 아세요? 혹시 이제 그 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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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들어보는데. 떼는 여러 그렇죠. 명이서 떼창처럼. 카. 톡으로 뭐 욕을 보낸다. 그렇죠. 예. 또 역으로 이제 방폭한다. 방폭. 예, 예, 방폭한. 예, 예. 그러니까 불러놓고 예. 싹 다 나가버려. 상처 주는 방법이네요. 네네. 그다음에 뭐 이제 그야말로 못 나가게 하는 카감. 감옥처럼 만들고 못 나가게 하는 거. 감옥. 네네네. 흔히 말하는 단톡방에서 불링이 그렇죠.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혹시 와이파이 셔틀 들어보셨어요? 와이파이 셔틀. 네, 와이파이 셔틀. 오늘 못 들어본 거예요. 데이터 밴드. 데이터 빵 셔틀 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와이파이 셔틀. 와이파이 셔틀.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래서 기프티콘 셔틀도 있죠. 기프티콘 셔틀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갔을 뿐 똑같은 거죠. 사실 똑같은 건데. 근데 굉장히 또 섬세한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이런 불링이 굉장히 좀 상처가 될 것 같아요. 예. 실제로 한 사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인천에서 그 16살 여자 고등학생이 사이버 불링으로 이제 그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아픈 사건이 있었는데 2019년 7월 10일이죠. 7월 10일인데 SNS에서 그 어떤 연예인을 더 좋아하느냐 가지고 이제 말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10명 정도 모여서. 그런데 8명은 이 연예인이 좋다 그러고 2명은 뭐 다른 연예인이 좋다고 했는데 이 2명이 소수였는데 그 중에 1명이 또 나가버렸죠. 말다툼하다가. 그러니까 이 여학생에 대해서 불링이 시작된 거예요. 사이버 불링이. 예. 이게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신상 정보 다 이제 알아내서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어요. 10분에 하나씩 네 정보를 올리겠다. 네. 그러니까 이 방에 있는 친구들은 서로 모르는 친구. 모르는 사람. 모르는 친구. 한반 친구들이 아니고. 네, 모르는 사람. 그래서 피해자가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게 뭔데 너희들 나한테 이러느냐라고 당연히 항변을 했겠죠. 네. 근데 그 가해한 여학생들이 나간 걔 편을 들었으니까 이제 네가 책임져. 예. 논리적 근거 없이. 그래서 이게 하루 만에 그날 새벽에 아파트 20층으로 올라가는 그 피해 여학생의 모습이 CCTV에 잡힌 거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결과로 이어졌죠. 단 3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단 3시간 만에. 그러니까 순전히 카톡 그런 이제 안에서의 안에서의 이야기만 가지고 그렇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3시간이 사실 심리학자의 생각으로 보자면 3시간이 뭐 그렇게 짧은 시간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그렇죠. 네. 왜 예전에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공격이 테러잖아요. 네. 미지의 전혀 모르는 신원 미상의 상대로부터 받는 공격이 되면서 테러가 나한테 자행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게 되죠. 톡방에서 불링을 했던 학생들 조사가 이루어졌나요? 그러니까 무려 석 달이 지난 10월 15일에야 그 가해 학생들의 휴대전화가 압수가 되고 조사가 됐다는 거죠. 근데 뭐 다 삭제됐겠죠. 다 삭제가 되고 이제 흔적이 없어서 사망 직전 2시간 동안 가해 학생들과 나눈 대화가 지금도 베일에 쌓여 있다라고 합니다. 못 찾았구나. 근데 더 안타까우면서도 분노가 느껴지는 건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가해 학생들이 그 이후에 보인 태도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렇게 약한 애를 처음 본다. 까불어놓고 뭐 자살을 하냐. 그러니까 굉장히 저주에 가까운 그런 표현도 했어요. 빨간 드레스 입고 장례식장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수사해. 뭐 크크크 뭐 이런 거.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고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사이버 불링을 한 셈이 되는데요.
이게 사이버 불링이 엄연한 좀 폭력이라고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법률상으로도 사이버 불링 이거 범죄에 들어갈까요? 2012년에 아예 사이버 따돌림이라는 정의 규정이 새로 들어왔어요. 보통은 이 정보통신망의 어떤 명예훼손이라든지 형법상의 모욕죄 정도로 처벌될 수도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도 가해자 4명 중 3명이 모욕과 강요 미수 그리고 나머지 1명은 모욕과 협박 혐의로 기소돼서 1심 재판을 받았다고 하고요. 이 중 1명은 이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형이 이제 구형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톡방에 그 당하는 친구의 표정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모여 있으면 이 사람이 얼굴 빨개지거나 울면은 그치게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게 안 보이니까 더 하는 거죠. 사실 사람이라는 느낌도 없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네. 확실히 도구가 간접 도구가 될수록 죄책감이 약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온라인의 키보드이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로 뺨을 때리거나 그 친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거라는 느낌을 덜 가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도구가 간접적이라도 똑같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 많이 가르쳐야 돼요. 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건 이 폭력의 지속 가능성이 높죠. 왜겠습니까? 디지털화된 텍스트랑 이미지니까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거의 모든 곳까지 전파가 가능해서 이게 지속 가능성이 높다라는 표현보다 거의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가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는 걸 스스로 알리지 않으면 그것도 고통스러운 일일 텐데 그러면 이건 누구도 알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목격자가 존재하기 어려우니까요. 안타까운 거는 이런 사건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네. 있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사건 계속 접하게 되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방금 전에 그 인천 여고생 바로 다음엔 2020년에 이제 2차 가해, 이제 소위 말하는 2차 가해라는 표현. 네. 네. 그래서 여고생이 이제 16세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피해자인 여고생이 일단 성폭행을 당했어요. 네. 성폭행을 당했는데 주요 가해자가 3명이었는데 그 중에 1명은 실제로도 피해자의 같은 반 친구, 같은 반 급우였죠. 급우였는데 사이버 공간에다가 걔가 행실이 안 좋다, 남자를 밝힌다, 이제 외모에 대한 비하, 그 다음에 투명에 대한 어떤 저질스러운 얘기들. 네, 그리고 뭐 강간 피해를 허위 신고했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 소문을 계속해서 퍼뜨리면서 2차 가해, 3차 가해가 계속 당해진 거죠. 그러던 와중에 이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과거에 즉 중학교 시절에 성폭행을 한번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까지도 더 주위에 알리겠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기 사흘 전에는 그 피해자의 남자친구한테까지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게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했던 점인 것 같아요. 네. 피해자가 그래서 결국 전학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전학 갈 학교에서도 가해자가 될 사람을 섭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SNS에 불러들여가지고 그 친구까지도 가담하게 하는 그런 집요함을 보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이런 사이버 불링이 시작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가슴 아픈 선택을 한 거고요. 진짜 성폭행 피해만으로 힘들었는데 사이버 불링으로 입을 정신적 피해가 정말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겪었을 그런 공포나 두려움은 사실 우리가 사실 뭐 가늠하기는 정말 어렵겠죠. 하지만 사이버불링 피해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짐작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백신. 사이버 폭력 백신이라는 걸 만들어내셨어요. 네. 실제로 이 앱은 사이버 폭력으로 정말 큰 고통을 받다가 13세라고 하는 정말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한, 그리고 실제로 피해 학생이 받았던 그런 메시지를 또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죠. 들어가 보면, 자, 지금부터 당신은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가 됩니다. 피해자가 됩니다.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오는 거예요. 네. 오는 거예요. 민지한테 왔어요. 네, 완전 왔어요. 야, 카톡 바로 안 보냐?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지? 두고 봐. 네.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러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저런. 네. 아, 그리고 딱 끊어요. 네, 네. 자, 이제 카톡을 한번 보겠습니다. 벌써 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아, 계속 오네요. 네, 네, 네. 민지 뭐 그래서 이제 알림창을 이렇게 열어보는 거죠. 미친 듯이 오는 거예요. 네, 계속 오는 거예요. 네. 자, 입장을 했어요. 네. 이제 뭐 변명하고 설명할 시간이 네, 없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제 기관총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학교 치타 시리즈 3 화장실에서 김밥 먹는 거 포착. 올려가고 또 이제 반응들이 이렇게 오죠. 저걸 찍어서 올리는 거죠. 네, 네, 네. 단 몇 분조차 견디기 힘든 이 고통이 실제 피해를 당한 아이들에게 몇 년짜리 고통이었죠. 네. 이게 잠깐 동안 경험해봤는데도 굉장히 괴롭기도 하고. 그 글을 읽으면서 청소년인 피해 여학생의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볼 필요가 있죠. 똑같아요. 맞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한 대씩 맞는 네, 거죠. 뼈 부러지는 거랑 똑같아요. 네. 누가 칼을 옆으로 대고 내 옆구리를 찌르는 것과 똑같이 그 통증이 수반돼요. 통증이 수반됩니다. 표현을 그냥 그렇게 합니다. 죽을 만큼 아파요. 뇌가 죽을 만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약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피해는 아무런 근거 없는 이유로 얼마든지 이런 피해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극단적 선택까지 가지 않았지만 못지않게 큰 피해자들, 네, 여전히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죠. 이건 정말 진화된 묻지마 범죄네요. 네, 네, 네. 묻지마 범죄네. 특히 애들이 온라인 수업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런 온라인상에 일어나는 폭력이 사실 대부분인 것 같아요. 예. 진짜로. 지금의 청소년들은 태어날 때부터 온라인을 경험했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엄연한 물리적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나오면 되지라고 하지만 어른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그런 기존의 이런 물리적 공간에서 나가는 걸 두려워하듯이 그 세대는 디지털 공간에서 그 공간에서 나간다는 건 우리가 물리적 공간에서 나가는 건 거의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오히려 또 다른 현실 세계로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먼저 그걸 전제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이거를 우리 제대로 방지를 안 하면 가해자도 영원히 좋은 글씨가 될 수 있고, 네. 피해자는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그런 폭력과 똑같은 피해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어른들 문제, 사회, 학교 다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걸 그걸 전제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